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핫한 이슈들 세 가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연휴 전 수요일 방송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이번 주 워낙에 예정되어 있는 지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은 참 염려를 좀 키우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구인이직 보고서도 그렇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그렇고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일정이 많은 만큼 대비를 해봐야겠죠. GDP와 PC 가격지수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표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뭐 전반적으로 이번 주 내내 나오는 지표들이 월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경기 둔화 리스크 내지는 징후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시장은 그렇게 이제 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나올 걸 우려해서 사실은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이 미국의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고 이 둔화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건데 네. 이런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 그러면 트럼프는 조금 관세 정책을 뒤로 밀릴 거고 연준도 금리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리바운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표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안 좋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미 선반영이라는 얘기로 이제 많이 회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나왔던 구인 뭐 건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아지기도 했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우려가 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오른 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약화라든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커지면 네. 시장은 관세 정책을 되돌리다 하더라도 내지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미 침체에 빠져서 힘든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보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내일 아침에 물론 이제 빅테크 실적이 더 관심이 많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GDP 속보치가 나옵니다. 이게 속보치이기 때문에 2개월에 어떠한 1, 2월 달에 실제치하고 3월 달에 예측치, 추정치가 포함이 돼 있어서 약간은 뭐 데이터가 완벽하진 않아요. 네. 완벽하진 않은데 최근에 보시면 블룸버그 컨센서스로는 연율로 한 0.3% 정도로 굉장히 크게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네. 이게 애틀란타 연은에서 GDP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뭐 마이너스 2.7%. 근데 이제 금 수입 수출이 있어서 그거를 좀 조정하면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GDP에 대한 기대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센서스보다 컨센서스는 평균이거든요. 기간 한 몇 개월에 대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값이 높은 거에 있어서 이게 하향 조정되더라도 약간 평균치라서 크게 하향 조정이 안 되는데 네. 이 GDP 나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 값을 막 반영을 하니까 최근의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최근의 분위기는 마이너스 1.5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시장이 미국의 1분기 GDP가 상당히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 블룸버그 통신이나 여타 IB들에서도 예측치를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수치를 보면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거 우린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시장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도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로는 실적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빅테크로 엿볼 수 있는 미국의 성장성,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제 지표보다 이 실적이 이제 시장의 큰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벤트죠. 그리고 거기서 실적 자체도 자체지만 이제 가이던스, 특히 빅테크는 이 투자와 관련된 가이던스, 그리고 최근까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우려의 핵심인 AI와 관련된 수요가 얼마나 견조한지, 네. 아니면 수요 하향 조정의 뭐 배경들이나 뭐 소위 말하는 시그널들이 있는지를 챙겨볼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GDP 속보치의 하향 조정과 마찬가지로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내지는 빅테크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긴 해요. 그게 사실 주가로 반영이 됐고, 이를테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비쌌던 게 작년 말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하락을 하면서 시장 밸류에이션하고도 물론 여전히 조금 높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S&P 500과 M7 간의 밸류에이션은 16배와 20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10배, 뭐 12배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 대비 그래도 M7이 캐펙스라든지 네. 앞으로 수요가 그래도 여전하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지금까지의 우려보다는 낫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 엔비디아, 아마존 임원들이죠. 뭐 직접적으로 수요를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네. 그 부분이 수요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리바운드 반등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AWS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 엔비디아도 시장 둔화 시그널은 없다.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물론 뭐 우리가 오픈해보고 정말 그 가이던스나 그 어떤 멘트에서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이런 실적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수요나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계 요인은 뭐 인텔에서 보여줬던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성장률 때문에 혹시나 하는 염려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낮아져 있고 더불어서 아마존이나 엔비디아가 여전히 수요단에서의 견고함을 좀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약간 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리바운드가 많이 된 상황이라서 소위 말해서 막 꺾여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반등이 나온 게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줄 거라는 어떤 소위 말하는 셀온 리스크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재차 하락 리스크로 다시 이제 확대되기보다는 일정 부분 뭐 조정 아니면 오히려 뭐 더 다음을 위한 어떤 스텝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 수요가 여전하다면 그럼 좀 낫네라고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리바운딩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기조 쭉 이어가주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실적 관련해서 또 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매크로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취임 이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지난 70년 이래 가장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이걸 네. 또 의식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 또 관세 카드를 내미는 것의 시작, 이 자동차주가 첫 번째 주자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많은 곳에서 얘기한 게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또 반등을 보여주고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진 자체를 시장은 또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의 말은 파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안 좋게 얘기해도 좋게 얘기하면 좋은 거고 안 좋게 얘기해도 뭐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계된 데마다 다르지만 뭐 30% 초반까지 떨어진다라는 뭐 지지율도 있고 40%를 깼다라는 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트럼프 지지율을 이제 굉장히 혹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은 차이가 내지는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게 트럼프발 소위 말하는
그 변동성 X 이런 게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반응을 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자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옆에서 말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는 좀 현실은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한 3월 말 4월 초가 저는 피크라고 봤었거든요. 관세와 관련된 네. 시장과 관련된 상당한 우려 요인의 피크가 3월 말 4월 초. 왜냐하면 중국과 그 전에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두드러 맞았나라는 고민이 있었던 게 4월 초에 관세와 관련된 뭐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겠다라는 걸 계속 공고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발표하니까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제 그 우려의 정점이었던 거죠.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의 스텝을 보시면 조금씩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리고 간밤에는 어느 나라와는 협상을 했지만 네. 아직 발표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처럼 조금씩 협상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 안에서 조금씩 시장이 우려했었던 3월 말 4월 초에 보여줬었던 아니면 우리 시장도 어떤 단기 그 최근에 저점에서 나타났었던 우려의 어떤 정점은 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씩 시장에는 저번보단 낫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용해진 트럼프는 지지율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거꾸로요. 그럼 지지율이 높아지면 또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지지율이 높아지려면 그러니까 전에, 지지율이 네.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장과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의 지지율의 어떠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도 나쁘지 않고 지금부터 지지율이 올라가도 나쁘지 않겠죠. 오히려 좋아하네요. 당연하죠. 지지율이 지금부터 다시 올라가려면 결국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자꾸 제기한다고 올라갈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지율 전반적으로 지금 참 최저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떨어져도 혹은 지금과의 방향성을 달리해서 올라가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좀 지지율 자체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 가지 이슈 다뤄봤는데요. 그럼 연결해서 국내 증시도 한번 힌트를 찾아볼까요? 개장 전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해봐야 할까요? 뭐 최근에는 시장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선순환 업종별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조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업황의 이슈 때문이진 않지만 네. 어떤 물량이나 수급적인 어떤 우려 때문에 좀 눌렸다면 뭐 전력기기나 이런 쪽으로 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형적인 바닥에서의 돌 때 소위 말하는 바닥에서 돌긴 도는데 네. 이 업사이드가 그게 막 시장에 막 당장 막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곳을 찾아다니는 옮겨가는 거군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아니면 뭐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수급이 한쪽에 쏠려 있었던 게 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는 전력기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올랐다면 글쎄요. 어쩌면 자동차가 이제 최근에 우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우리 100으로 수출의 100으로 따지면 한 47%, 40% 이상은 미국으로 가고 있고 근데 자동차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우리 그 미국 내에서의 수출 비중은 50%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가 그렇게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더 한 번 빠졌었던 게 3월 초 4월 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업종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PER 막 3배, 배당 수익률 뭐 8% 막 이랬습니다. 지금도 근데 상당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이 가격에서 더 빠지겠냐라는 선택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미국에서 취임 100일 행사로 Invest in America 행사를 개최하는데 네. 거기에 여러 기업들이 나옵니다만 우리 현대차도 또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다른 나라의 관세를 때리는 부분은 좋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
뭐 예를 들면 미국 업체들이 더 힘들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 완화된 내용 그리고 또 미국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의 현대차가 같다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미국 내에 뭔가 인베스트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환호했었던 거는 조선방산도 사실은 지금 이런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유롭거나 내지는 미국의 모멘텀 때문에 갔다라고 치면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동차도 지금 여전히 미국의 비중이 많이 낮지만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많이 낮지만 점점 지금이 바닥이고 점점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최저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라는 게 뭐 저희 하우스의 입장이기도 하고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네.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삼성전자를 보면 시장이 약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최근에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거의 100원도 안 움직이고 계속 거의 2주째 계속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하방으로 계속 시장을 보내기에는 가격이나 업황이 바닥을 지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당장 실적이나 내일 나오는 수출이 개선돼야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면 소위 말하는 개별 종목들은 이제 바통을 내려놔야 되는데 만약 오늘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 실적을 기다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환의 업종을 찾아보는 모습 그리고 오늘 실적 오늘 나오는 게 예정이죠. 네. 나오고 아마 내일 수출이 생각보다 리바운드가 좀 나와준다면 전월대보다는 좀 괜찮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5월부터는 반도체가 좀 그 바통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죠. 그 컨퍼런스 콜 행사를 앞두고 우리는 또 반도체단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간밤 이슈가 있었던 자동차주도 함께 눈 감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더 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이 행사에 현대차가 참여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으니까요. 오늘 개장 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